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으로 새벽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예년과 달리 연휴 동안 고속도로 이용 요금이 부과되고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합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화진 기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여파로 귀성 차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히는 구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른 오전보다 이곳 서울 요금소를 지나는 차들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폐쇄회로 화면 보시면서 주요 구간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과 달리 부산 방향으로는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 부근입니다. 오른쪽 목포 방향에서 차들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은 영동 고속도로입니다. 강릉 방향, 용인 인근에서 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는 7시간, 대구까지는 6시간, 광주까지는 5시 40분, 대전까지는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오전 11시에서 12시 무렵 가장 심했다가 오후 7시, 8시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이나 로드플러스 누리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속도로를... 자,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고속도로 이용할 때 달라진 점도 있다고요? 네,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추석엔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소처럼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이유에서인데요. 휴게소를 이동하실 때도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발열 검사는 물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매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휴 동안에는 휴게소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요. 대신 음식물을 사서 포장해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휴게소 방역 조치는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썰러간 국제선, 북적이는 국내선, 추석 연휴의 공항 모습입니다. 귀성객은 물론이고 여행객도 많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걱정 안 할 수가 없겠죠. 비행기 안에서 여행지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보도에 천효정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이 텅 비었습니다. 공항 직원을 빼면 인적이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7,600여 명. 지난해보다 95% 넘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포공항은 정반대입니다. 선물을 한아름 들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몰렸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국내선 공항은 78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의 75% 수준까지 이용객이 회복됐습니다. 뛰어앉기는 불가능합니다. 소독제 준비하고 마스크 충분히 준비하고 그리고 미리 좌석도 떨어지게 예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조심히 가고 있어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모두의 건강과 무엇보다 공항 터미널과 기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기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게 금지돼 미리 먹고 타야 합니다. 또 공항에 미리 도착해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항공권 발권부터 키오스크라든가 모바일을 이용해서 발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분 확인도 생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행지에서는 노래방이나 뷔페, 사우나 등 사람이 몰리는 밀폐된 공간에는 방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곧바로 격리한 다음 1339에 전화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치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93명,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방역당국이 발표한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38명보다 75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9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0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20명으로 모두 21,590명이 격리 해제돼 현재 1,809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 중증 환자는 109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어제 6명이 늘어 413명, 치명률은 1.73%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1명, 경기가 21명, 부산 5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 도봉구 창오동에 소재한 정신과 전문병원 다나병원에서 입원 환자 가운데 2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선 앞서 2명의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환자와 직원 등을 전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늘어난 겁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전체에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인데 방역당국이 특히 긴장하고 있죠. 어떤 부분 조심해야 할까요? 네, 방역당국은 노인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사우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을 코로나19의 유행 여부가 달라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향 방문이나 여행 대신 집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한적한 공원을 이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영상통화를 통해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고향을 찾을 경우엔 휴게소에서의 거리두기 등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여행지를 방문한다면 밀폐, 밀집, 밀접한 장소는 가지 말고 여행 후 집에 머물면서 증상 여부를 확인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엔 가족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의해 피격돼 숨진 공무원은 스스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의 조사 내용과 어업 지도선 수사 그리고 조류 분석 등을 종합한 판단이라고 밝히는데요. 하지만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박효인 기자입니다. 해경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 둘째, 이 씨의 이름과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셋째,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입니다. 해경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할 마지막 근거로 표류 예측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조석과 조류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에서 떠 있어야 한다며 이 씨가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표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실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장소와는 약 33km 이상의 거리 차이가 있음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실제로 발견된 위치까지 갈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발표에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해경은 군의 첩보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이 씨의 구명조끼 확보 경로와 북측과의 대화 내용 등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류를 거슬러 38km나 떨어진 곳까지 어떻게 이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이 씨에게 도박빚 등 채무가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경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한편 사망 공무원의 유가족은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해경의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허구이며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 이것을 믿어주면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 8년 동안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 공무원의 유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동생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군과 당국의 구조 노력은 없었다며 해경청장의 사과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오늘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전쟁을 억제할 절대적인 힘을 가질 때만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며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오늘 기조연설 자리에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목표로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내린 결론은 평화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으며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오직 전쟁 그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질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수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효과적인 전쟁 억지력을 얻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확고하게 방어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어떤 이유로도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뒤팀없는 입장입니다. 평화를 위한 힘을 지키기 위해선 경제적 보상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김 대사는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예지와 결단으로 북한 내 감염 상황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고 북한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유엔 연설에서 제안한 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와 관련해선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대사는 지난해 10월 유엔 연설에선 싱가포르 6.12 공동 성명 이행을 촉구하며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었지만 이번 연설에선 미국과 관련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전파 위협을 막기 위한 사업에 나타나는 일련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일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주재한 첫 회의였지만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7일에서 8일까지 이틀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4일에서 8일 사이 일본과 몽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날 때 동행했으며 2018년 10월 4차 방북 후 한국을 찾았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가 되면서 그로 인한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경기도 용인에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 진돗개가 반려견을 물어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길가에 서 있던 여성을 향해 대형 진돗개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여성과 함께 있던 작은 반려견을 덥석 물고 뛰어오릅니다. 여성의 남편이 곧바로 달려와 진돗개를 떼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소용없습니다. 지나가던 남성 3명이 달라붙어 부부를 도와보지만 진돗개는 입에 문 반려견을 놔주지 않습니다. 결국 진돗개는 자신의 주인이 나타나고 나서야 반려견을 놓아줍니다. 반려견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고 내장까지 손상된 상태. 2시간 뒤 결국 죽었습니다. 4년간 자식처럼 기른 반려견을 잃은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셨던 분들도 여기가 물리시고 손이 여기가 다 찢어지시고 그래서 그냥 강아지 비명 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를 지켜줬는데 저는 못 지켜줬어요. 미안하고 억울해요. 사고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반려견을 문 진돗개 견주는 이곳에서 목줄을 놓친 걸로 파악됩니다. 반려견을 공격했던 대형 진돗개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사냥 본능이 살아있는 개들은 보호자들이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해서. 현행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5종의 개는 입마개 착용이 필수지만 진돗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개가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 피해를 입힐 때도 심의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찰은 진돗개 주인에게 재물 손괴 등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추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관련 사실들을 부인해왔는데 추 장관이 보좌관과 나눴던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이달 초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 전화 여부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2주 뒤 대정부 질문.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와 본인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가 그도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추 장관은 메신저로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보좌관은 지원 장교와 통화한 내용을 보고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회에서의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나 국감 증인이 아니어서 위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추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미국 대선을 35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첫 TV 토론 맞대결을 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열리는데 코로나19로 두 후보 간 악수나 인사는 생략된 채 시작됩니다. TV토론위원회가 선정한 토론 주제는 경제와 인종차별, 코로나19, 선거 신뢰성 등 6가지입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Just tell the truth. 여기에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750, 우리 돈 80여만 원에 불과한 소득세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제외하곤 지난 10년간 사실상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게 이 때문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물론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세금 보고서도 전격 공개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도 트럼프 비난에 합류했고 일반인들이 트럼프보다 세금을 얼마나 더 냈는지 계산할 수 있게 하는 배너 광고도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한 상태입니다. Totally fake news. No, actually, I paid tax, and you'll see that as soon as my tax returns. It's under audit. They've been under audit for a long time. 오히려 바이든 후보의 말실수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TV 토론에서처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별것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후보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전략을 이번에도 구사할지 주목됩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법원이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불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 집회에 1,000명이 참석할 거라며 질서 유지인으로 102명을 둘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8.15 비대위 설명대로 계산해도 발열검사와 참가자 명부 작성 인원을 빼면 실제 질서 유지인이 40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질서 유지인 1명이 25명의 인원을 통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천절 집회를 허용하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라며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또 다른 보수단체의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차량 시위라도 준비하거나 해산하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 결정에 보수단체는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거부 테두리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1인 시위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경찰은 집회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모든 불법 집회는 신속히 해산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현장 점검도 벌였습니다. 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사법 처리와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에게는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는 당의 요구도 전달됐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들리자 방탄국회 가능성에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정 의원을 향해서도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기 전부터 김태년 원내대표가 출석을 권유했다며 정치적 사안도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조사를 받는 것이 정 의원에게 좋다고 했습니다. 또 출석하지 않으면 당대표가 나설 수도 있다며 당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지시로 윤리감찰단이 조사하고 김홍걸 의원이 제명, 이상직 의원이 탈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정순 의원에겐 정치적 부담입니다. 자진 출석하라는 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표결까지 가면 통과되든 안 되든 비판이 민주당에 쏟아지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체포할 수 없고 국회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한 만큼 법무부가 국회에 요구하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정 의원이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역대 국회마다 반복되어 온 방탄국회 논란을 이번에는 비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중부와 호남 서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서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낮 동안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밤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0시 55분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